안녕하십니까.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3개의 이혼 전문 로펌들과 양육권을 다퉈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솔로몬 블로그에는 이혼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승소 사례도 저희들이 몇 개 소개를 시켜드렸고, 판례를 분석한 글도 아주 많이 있고요. 또 이혼에 관한 법률이나 또 실무, 절차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글을 써드렸고, 이혼 전문가만을 위한 글을 또 저희들이 많이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라도 이혼에 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저희 블로그 들어오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혼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 들어오시는 링크는 밑에 더보기에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써드린 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죠. 양육자로 지정되는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그 공식이나 규칙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극단적인 예로 자녀가 아무리 어리고 그 자녀가 딸이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아닌 불리한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남편이었고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탄이 났고, 의뢰인과 부인 사이에 생후 3개월 된 젖먹이 딸이 있었죠. 그 부부 사이에는 외도나 폭행, 폭언 등과 같은 별다른 이혼 사유는 없었지만 성격 차이가 심해서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된 상태였죠. 그런데 딸 아이에 대한 징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부인이 딸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장을 이미 법원에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의뢰인이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신 거죠. 그 내방하셔서는 자신은 대기업에 다녀서 월소득이 높다. 그러니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와서 자신이 양육하면 좋겠는데 가능하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방팔방 다니면서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과 상담해 보아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뿐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부인을 대리하고 있는 이혼 전문 로펌이 어디인지 우선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모모 이혼 전문 로펌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 번 싸워봤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이혼 전문 로펌이라고 하면 전략이 부재한 곳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한테는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고 최소한 양육비를 안 주거나 적게 주는 것으로 결론 낼 수도 있겠다. 다만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의 전략에 따라 의뢰인이 몇 가지 해주셔야 할 것이 있다. 그 전략은 의뢰인이 우리를 무조건 믿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셔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므로 호흡을 길게 가지고 우리를 묵묵히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의뢰인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죠. 사실 아이가 아직 젖먹이인데다가 아들이 아닌 딸이며, 게다가 딸아이를 현재 엄마가 친정집에서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고, 게다가 부인이 이미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또 양육자 임시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려울 뿐이죠. 전략을 잘 짜면 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육자로 지정된 데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 따라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전략 회의를 한 다음에 의뢰인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단계로 양육권을 싸울 테니까 단계적으로 선생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우리가 세웠던 전략을 여기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저희 노하우이기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혹 사용하는 전략이긴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양육권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줄 몇 가지를 의뢰인께 알려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게 쉽지 않은 거였는데 의뢰인은 아주 저희들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었죠.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일단은 소송을 지연시키는 거였습니다. 소송 지연 전략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이 그거대로 함으로써 소송이 좀 지연이 됐죠. 초창기에는 저희 전략상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은 양육권이 어떤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변호사였더라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이었어요. 근데 상대방 변호사님은 우리가 현재 어떤 기술을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초반부터 우리 측이 변칙 전략으로 나아가자 부인 측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소송이 흘러가지 않고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졌는지 부인은 이미 선임한 로펌에 더해서 좀 더 큰 이혼 전문 로펌을 추가해서 선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이혼 전문 로펌과 싸우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 측이 추가로 선임한 이혼 전문 로펌 또한 다행히 전략과 수싸움에서 한참 부족한 로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전략 수정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갔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 측은 이혼 전문 로펌을 하나 더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우리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부인은 사생결단식으로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임한 이혼 전문 로펌은 이혼 분야에서 실력을 꽤나 알아주는 로펌이었죠. 부인이 양육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지 세 번째에는 제대로 된 이혼 전문 로펌을 선임한 것이었죠. 사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혼 전문 로펌은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전에 선임한 두 개의 로펌과는 다르게 만만찮은 반격을 해왔죠. 그러자 가사조사 절차에서 가사조사관이 부인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판사님도 부인 측의 사정을 좀 더 봐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의뢰인도 우리도 많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많이 회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극약 처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극약 처방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 극약 처방은 잘 쓰지 않는 방법이고 자칫 우리가 더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전략인데다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우리 솔로몬까지도 내상을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내상을 입으면 추후 다른 사건을 진행하는데 지장을 입을 정도의 그런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회의를 마친 후에 조심스럽게 일단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의뢰인은 무조건 해보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의뢰인의 의지가 약했다면 우리 솔로몬도 이러한 극약 처방까지는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의지가 너무도 강하고 단호했죠. 그래서 우리는 극약 처방을 사용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상대방 3개사의 이혼 전문 로펌뿐만 아니라 판사님과 가사조사관과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만 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이후에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게 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자, 판결 내용은 공동 양육을 하되 평일은 엄마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우리 의뢰인이 각 양육하라. 공동 양육이니까 양육비는 서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양육권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오면 남자인 우리 의뢰인이 양육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이 의뢰인에게는 딱 좋은 내용이었던 것이죠. 판결이 선고된 후 의뢰인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의뢰인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것이냐 반신반의하면서 따라온 것도 있는데 정말 이런 판결을 받고 보니 보고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연신 대단하다 감사하다는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전략도 전략이었지만 의뢰인의 확고한 집념이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우리를 신뢰해주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 3개월이면 지칠만도 했어요. 우리도 지칠만도 했죠. 근데 의뢰인은 2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힘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반 대기업 직원이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이혼 소송에서는 법리와 판례를 아는 것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소송에는 없는 이혼소송만의 특징이죠. 우리 솔로몬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을 승수로 이끌어낸 사건들이 많지만 이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의뢰인의 집념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목적한 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인 측이 세 번째 이혼 전문 로펌을 선임한 후 위기에 왔을 때도 의뢰인은 정말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과 함께 싸우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떤 성향인지는 사건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하여튼 우리 솔로몬한테 걸리면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마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20년 동안 오직 이혼만 연구하고 이혼 소송만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로 구성된 변호팀을 중심으로 연구팀, 송무팀, 증거 수집팀, 증거 분석팀도 운영함으로써 이혼 소송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혼 전문 로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